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종목 이렇게 되면 세 종목이 빠지네요. 수익 실현 하나 했고 제가 두 개 뺐고 그러면 자 세 자리 남을 텐데 우리 김지성 캐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유망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성 캐스터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보원 스타님께서는 DB하이텍, GS건설, 그리고 슈퍼개미님은 넥센타이어, 빅터 전문가님은 드림워스컴퍼니, 신세계건설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은 세 자리가 남았으니까 세 개가 들어갈 텐데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공략주가 들어가게 된다면 목표가 진입가 모두 노란 톡방에서만 따로 저희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뜹니다. 오늘도 참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들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공략주도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 있다면 뒤에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해드리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고민을 한번 탁 털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건설입니다. 빅터 전문가님 종목인데요. 이마트 그리고 역세권에서 상업시설을 연계하는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6월 25일에 하나건설과 신세계가 1.2조 원 규모의 수서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 주관자 후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초대형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신세계건설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드림워스컴퍼니입니다. 음악 컨텐츠, 이제 플로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SK 지분이 70%, SM이 한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클럽하우스라고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SNS가 있는데요. 이것을 인용해서 오리지널 팟캐스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윌라의 스푼 라디오 등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택트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것은 아주 당연한 국면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고요. 스푼 라디오를 통해서 매년 국내외로 200%가량의 매출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아이템 판매량이요. 2019년보다는 70% 이상 성장한 83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드림워스컴퍼니 들고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슈퍼개미님 종목인데요.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에서 과점 업체입니다. 전체 매출의 75%가요. 해외 판매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 24%, 152%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가 인상과 함께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이 또 증가하고 있고요. 신공장 증설 효과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갈 전망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종목입니다. DB하이텍 들고 나오셨고요. 8인치 파운드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세로 국내 파운드리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기존 글로벌 경쟁사 라인이 좀 변경됐고요. 또 무선 이어폰 반도체 파운드리도 매년 1억 개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하반기 실적 증가까지 예상되니까요. 굉장히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마지막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플랜트 부문에서 인력 감소에 따른 비용이 반영됐고요. 2분기에는 사실상 부진한 신규 분양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고정비 감소와 원가율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오만 해수 담수화 사업 및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21년 목표치가 81%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는 자녀의 신규 분양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물량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고마진을 달성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이요. 3분기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플랜트 자회사인 GS 이니마가 22년도에 상장이 이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GS건설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고 바로 실시간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 모든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입장을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요. 이제 QR코드를 찍거나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 수익 어벤져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종목들 오늘 건설이 또 겹쳐요 또. 그러네요. 네. 오늘 또 웬나무다리에서 또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아주 웃고 있는 네. 내 종목은 설마 빠지지 않겠지. 네. 웃고 있는 우리 슈퍼게임 전문가님, 종목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단 넥센 타이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뭐 타이어 시장 점유율 이제 가점 종목이죠. 일단 기업 이익세가 분명하게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자동차 업종과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시장이 이제 우상향 추세로 계속 유지가 좀 되는 흐름들이 보여가지고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 한 이틀 전에 보니까 타이어 쪽 이제 회사들이 미국 쪽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로 인한 약재가 좀 살짝 좀 있어요. 근데 금호 타이어하고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이제 세율이 좀 정해졌는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로 현재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그 악재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갭 상승을 띄우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붙어주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타이어 관련주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눌림을 거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악재와 실적 개선세와 판가 인상과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이슈 어떤 게 더 크게 작용이 될까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봤을 땐 그 관세 인상에 대한 악재보다는 수급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에 대한 호재가 더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져 가지고 넥센 타이어를 현재 좀 가지고 좀 나왔고요. 현재는 이제 신고가예요. 제가 이제 타이어 관련주들은 이제 뭐 한국 타이어도 작년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 한 2번 접근해가지고 다 수익을 냈고 이 종목도 한 번 좀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만 한 3번 접근해서 3번 다 수익 실현을 좀 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뚫고 나서 이제 랠리를 펼칠까 말까 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며칠 쉬었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급 붙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또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음으로 현재 좀 갖고 좀 나왔고요. 정확한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 내일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동차에서 일단 포트에서 지금 시장 자동차 관련주들은 무조건 한두 종목은 포트에 집어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내일 함께 매매해보실 수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 한번 또 수익 실현을 좀 해가면서 수익 청산 좀 해가는 모습을 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슈퍼게임 전문 지난번 네. 한국 타이어한테크 한번 수익 실현했고 네. 금호 타이어 했나요? 금호 타이어가 안 2번 했죠. 접근했어요. 2번 했습니까? 네, 작년 금호 타이어, 하반기부터. 금호 타이어. 그럼 넥슨 타이어만 수익 나면 네. 타이어 종목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쏟고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네. TV 방송에 없는 기록일 네. 겁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률을 이렇게 매주 수익률을 계속 펀드처럼 운영해가지고 2년 동안 끌고 온 프로에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왜 없는지 잘 아실 거예요. 수익이 안 나서. 예. 다른 데 수익이 안 나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맞아요. 수익이 안 나서 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하면 다 폐지돼요. 금방. 근데 하지만 요즘 뭐 H 방송사도 저희 따라서 이런 거 해보다가 네. 세 달 만에 때려쳤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익이 안 네. 나와서 그런지.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 한번 넥센타에 한번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비트 전문가님 두 종목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드림워스 컴퍼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거 클럽하우스를 한번 클라. 예, 네, 클럽하우스 써봤는데요. 이게 아이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삼성 저 폰이 안 아이폰 돼요. 샀어요. 그래서. 예. 크라 하려고 아이폰 그런데 샀어요. 그 해결 방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네. 드림워스 컴퍼니에서 이제 플로에서 이제 음악 콘텐츠를 개발했는데요. 오리지널 팟캐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이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의성과 활용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기대감으로는 일단 2번의 강한 상승세가 있었어요. 이때 다 외인들이 다 끌어올려줬었고요. 지금은 조금씩 차익 매물 내놨었는데 주가는 5,500원 이상부터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간 매출의 성장세를 보아하니 한 번에 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네. 지금은 수령 구간이나 곧 이제 가격 발산을 해주면서 그런 거 확산.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맞물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7,000원 이상 바라보는 게 맞는데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한
추세를 또 추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을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가져온 이유는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 주관사가 하나건설인데요. 이 저기 수서역 쪽 복합 환승센터에 8만 3천여 평 중에 2만 5천여 평을 거의 값 비싼 데인데요. 네, 막 엄청 비싸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을 한 2만 5천 평 정도를 100평만 주지나.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수주가 이미 체결이 된 상태고요. 서울에 이제 최대 규모인 강남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내용 주가도 여전히 이제 수렴을 거치다가 외인들의 비중이 차입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은 가격 수렴 중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급등 중인 종목인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매집이 잘 돼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이상 4만 5천 원 이상 지지 영역을 확인하고 버텨주고 추천해 주는 거니까요. 이 종목도 추천을 한번 강력하게 드리는데 또 노란 채택이 비록 오늘 되지 않더라도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계속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 수도 있다. GS건설에 질 수도 있다. GS건설 들고 네, 나오신지 그렇죠. 몰랐어요. 네. 예. 근데 모기업만 봤을 네. 때는 네. 아주 막상막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자, DB하이텍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포트에 반도체 관련주가 없어요.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 반드시 드리면서 자,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요즘 급격한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로 만들 수 있어요. 8인치. 예. 참고로 제가 포병 나왔는데 군대에서 지금 포병 8인치였어요, 제가. 자주포 8인치에 있어서 거기서 8인치라 그러거든요. 8인치라 그러는데 여기는 8인치. 8인치 웨이퍼 수요. 웨이퍼가 8인치라서 그래요. 이 8인치 웨이퍼는 차량용 반도체가 만들 수 있는 그 웨이퍼거든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 무조건 8인치 웨이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니까 이쪽 수요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DB하이텍이 우리나라 파운드리로는 국내 몇 위? SK하이닉스를 제끼고 2위. 삼성전자 바로 밑에.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기존 글로벌 경쟁사들이 죄다 다 차량용 반도체 모자라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옮겼어요. DB하이텍을 굳이 안 옮겨도. 원래 8인치 수요가 있으니까. 딴 데들 다 차량용 반도체를 옮기니까 뭐 그냥 뭐야 난 더 팔리네? 지금 앉아서 어부질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TWS라고 해서 이게 무선 이어폰 우리 콩나물 시루 같은 거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 그리고 삼성에서 나온 이게 권총 같은 거 이렇게 매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다가 이제 거기 반도체가 3개씩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씩 나온답니다. 이게 성장이 이렇게씩 된대요 매년. 그 정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실적 증가 예상하고 있고 상반기 일회성비용 때문에 조금 주가 안 좋았는데 뭐 저 안 좋다고 보진 않아요.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자, 이거 지금 너무 싸요. 이거 주가가 PER 지금 11배, 10배? 예. 너무 싸서 그냥 눈 감고 사도 돼요, 이거 그냥. 그 가격 전략 제가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는데 눈 감고 사시되 이제 매도할 때 당연히 눈 뜨고 하셔야 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고요. 손절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아무리 눈 감고 사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요거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 요 고점들 라인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드린 얘기고요. 하반기 실적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장난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자, 신세계건설보다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세계건설이 좀 마음에 들려 그러는데 GS건설 몇 가지 단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플랜트 사업 부분을 GS건설이 좀 줄였어요. 제 친구가 예전에 여기 GS건설 플랜트에 다녔거든요. 이번에 이직했어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직했거든요. 그래서 플랜트 건설 부분 인력 감소에 따른 비용 반영. 그때 제 친구 GS건설 강남에 GS건설 왔는데 제 친구 머리띠 두르고 있었거든요. 총력 수주 해가지고. 노조. 그렇게 아니 노조가 아니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띠 두르고 이랬었는데 아우 잘렸어. 어떡하죠? 일단 비용 반영하고요. 2분기 부진한 이게 비용 반영 많이 퇴사하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한 번에 쫙 나간 겁니다. 그리고 2분기에 신규 분양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고정비가 많이 줄었다. 그다음 원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5만에 있는 해수와 담수화사 이번에 잡은 거 지금 현재 잔여 금액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2021년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목표를 무려 86%까지 현재 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달성한 상태예요. 그리고 3분기 잔여 신규 물량, 분양 물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고마진 베트남 사업이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된다. 그리고 해외 플랜트 자회사 GS 이니마라고 있는데 GS 이니마 2023년 22년이죠. 22년에 상장 예정입니다. 아직 좀 멀긴 했는데 그래도 자회사 상장까지 돼 있다.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 보시면요. 자, GS건설 뭐 닮았습니까? GS건설 아파트 자땡 닮았죠, 거의. 예, 자땡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일단 이쁘게 생겼잖아요. 일단 우리 반포 자땡 유명하잖아요. 일단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돌아 나오는 차트. 이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아름다운 차트에 기관이 순매수. 예,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마쳤는데 자 그럼 이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우리 슈퍼게임의 넥센 타이어는 지금 반대 못하겠어요. 저도 예, 일주일에 하나씩 싫어하는데 예, 괜히 반대했다가. 너무 잘 주셔가지고. 예, 만약에 반대했는데 편입 안 됐는데 올라가면 그 욕을 또 다 먹을 것 같아서 예,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특별 반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혹시 두 분 중에 이 종목 안 된다 하는 거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드리머스 컴퍼니가 네. 일단 뭐 흑자 전환하고 좋기는 좀 한데 이게 보니까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9억 정도여가지고 이게 방송에서 추천이 나가면은 아마 수급이 한번 또 꼬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 GS 건설은 저는 괜찮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건설주도 어차피 하나 GS 건설과 신세건설 중에. 신세계 건설이 이게 제가 월봉을 잠깐 봤는데 이게 위쪽 5만 원 위쪽으로 매물대가 조금 센 것 같더라고요. 아 세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 건설보다는 GS 건설 쪽이 조금 낫지 GS 않을까. 건설로. 예, 그리고 네. 반도체 쪽 DB하이텍은 저 이거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돌리면은 이제 접근하려고 좀 눈여겨 보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 빅터님 봤을 때 이 종목 안 된다는 거 있습니까? 저는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제 종목이 문제네요 지금. 예, 드리머스 컴퍼니가 드리머스 컴퍼니 일단, 예. 시총은 3천억이라 괜찮아요. 네, 맞아요. 예, 기준 넘어서요. 예, 넘어서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오히려 신세건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예, 저 GS 건설보다는 이제 강세를 좀 탄력받기 시작했는데 예. 둘 다 오늘 이제 건설 산업주들 다 괜찮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좀 메리트가 있다 한다면 신세건설을 좀 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렇게 GS 건설하면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세건설 정도 돼야 예, 안 주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신세건설 저는 제가 좀 바꾸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서로 반대네요. 예, 오히려 서로 자기 종목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럼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넥센 일단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뭐 제 거 드리머스 컴퍼니는 일단 안 할게요. 네. 하나 둘 DB하이텍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DB하이텍 찬성이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신세건설 먼저 해볼게요. 신세건설. GS 건설 먼저. GS 먼저. GS. 자 하나 둘 셋. 전 찬성. 반대. 네. 그럼 신세건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신세건설 최종해서 그러면 총 신세건설까지 해가지고 전체 편입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주성 캐스터께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성 캐스터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외된 종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외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한국콜마가 있고요.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DB하이텍, 신세계건설, 넥센타이어입니다. 참 여러분들 오늘 공략주가 공개가 됐지만요. 이 종목명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노란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뒤에 이어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여기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의 공략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상세하게 표로 정리해서 이 노란톡에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QR코드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서 종목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종목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바로 카메라 실행해가지고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만 대시기만 하면 돼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음님께서 슈퍼개미님 DSC 인베스트먼트 6,66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했는데 자 네. DSC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종목이 이제 두나무 관련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두나무 관련주 애들이 탄력을 받는 국면은 아니고 단기 급등 이후 좀 눌림을 좀 거치는 좀 자리예요. 이 종목은 일단 122평선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400원, 5,4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하시고 이 자리 이탈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이 거래 없이 조정을 좀 받기 때문에 121선 깨진다 하더라도요. 추후 이제 두나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면은 뭐 소외 없이 또 다시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형성이 좀 될 수 있고 중요한 것 122평선 대응을 하시면서 62평선 안착이 좀 중요해요. 이 자리 안착하면은 이 앞전 고점 구면까지 또 다시 상승 파동이 한번 좀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62평선 안착 여부 확인하면서 7,500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노리면서 위험 관리는 122평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잔고의 유홍님께서 자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빅터 전문가님 한빛소프트네요. 7,180원 비중 10%입니다. 이것도 테마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5월 24일 날에 이 급등했던 장세가 이 네. 클럽 오디션 모바일 게임 있거든요. 맞아. 그게 이것 인도 때문에. 시장에 진출을 하는 소식에 일단 이거 메타버스 급등세를, 관련인데. 그리고 이 매물대를 올려 쳐버렸어요. 네. 그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 수급으로 계속 이제 단타 치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이 부분 6,5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놓고 일단 진입 단가가 오늘 시가 부분이 종가 부분이네요. 네, 7,180원. 네. 최근에 하셨는데. 뭐 들고 계셔도 돼요. 일단 계속 보여. 메타버스 시장은 여전히 일단 얼라이언스 출범식 이후에 네.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들고 가셔라. 뭐 손절가도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손실 없다. 한 번 더 크게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분 반드시 그럼 빅터님 노란통 메시지 네, 오셔야 아니, 되겠네요. 그럼요. 오셔서 반드시 같이 계속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불불불님께서 정말 이름 좋네요. 불불불 좋습니다. 예, 자, 김본희 아난티 11,474원, 474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자, 아난티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본 아난티입니까? 자, 아난티 이거 원래 대선 대북 경협주죠. 경협주인데, 이거 너무 고점에서, 이거 왜 떴냐면 경협주로 한번 뜨고, 나머지 깔아앉을만 할 때 얘네 레저 사업이잖아요. 레저 사업이라서 레저 사업 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델타 변이 나온 뒤로 지금 쭉 밀리고 있는데 이거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310원까지. 원래 이런 거 11,000원대에서 사셨으면 만원 깨지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라운드 피겨 깨지면 매도예요. 원래 매도. 무조건 라운드 피겨 깨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셔야 돼요. 10,000원 이상대 종목들, 11,000원대 이상 종목들 밀려서 9,990원 깨진다? 그럼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인데 지금 매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내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되는데 안 좀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 하면요. 9,500원 지지 손절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십시오. 너무 급등할 때 추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딱 하나만 얼른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에스 벤처 투자입니다. 아가야님께서 미래에스 벤처 투자 8,930원 비중 15%입니다. 슈퍼개미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데 미래에스 벤처 투자 자 이거 창투사 관련주인데 네. 자 이거 여기저기 그랩도 지분도 갖고 있고 여기저기 네. 갖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가 좀 형성이 좀 되어 있지만 실적 개선세가 분명하게 크게 형성이 좀 되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고요.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일단 시세 분출이 좀 한 번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상반기 때 시세 분출이 좀 나타나 주었고 최근에 62평선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오랫동안 좀 쉴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일단은 7,600원을 최종 위험 관리 라인에 좀 잡으시고 이 자리 지지받는다 하면은 9,200원 반등 한번 좀 노려보시고요. 7,200원 이탈된다고 하면은 손절 처리하시는 것이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담을 모두 마치도록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저희가 상담이 좀 지금 안 된 종목들 있죠. 생방하지 마시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라통 메신저 계속 참여해서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